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떤 토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시장이 참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더니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 차원 그리고 종목 선물 정확하게 주시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빅스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일단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는 똑똑한 전략이 이 시장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오늘 장에서 강세 테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주 선물까지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만 한다면 이런 수익률들은 그냥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샘을 뿌고 있는데 로봇이 없으면 참 소외될 것 같아요. 로봇이 없었다면 오늘 장에서도 참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늘 하루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익절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생리표 보시면 로봇 관련주로 RS 오토메이션 전문가님께서 47.96%나 수익을 내셨고요. 또 로보스타, SBB테크, 유일로보틱스 다 로봇주입니다. 이 로봇주들 가운데서도 올라갈 수 있는, 이미 올라갔지만 더욱 먹을 폭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진입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SBB테크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 날 진입을 해서 11일 날 매도를 했는데 12%나 수익을 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바쁘셔서 몇 종목을 더 빠뜨리셨는데 종목들이 많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는데 이 종목도 오늘 장에서 익절을 했고 아바강 펑퍼니, 코난 테크놀로지, 이스트 소프트 등등 오늘 장에서 익절한 종목이 6개나 됩니다. 익절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 주실 거고요. 사실 이런 수익률들 너무 부럽다. 나도 이 시점에서 최근에 가는 종목들만 가는 이런 장세 속에서 나도 가는 종목 한번 따라 사보고 싶다.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좋은 종목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법 딱 한 번 알려드릴 거예요. 2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문자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바로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또 주시는 종목 선물까지 모두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포착하신 이슈 바로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입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G20 정상회의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 가까이 돈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건설기계 관련주, 네옴시티까지 다 잘 간 흐름 보여지고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 선물 받아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로봇입니다. 최근의 장세 흐름을 보면 로봇주가 너무나도 잘 갑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서 지금 상장을 하는데 이 기업의 값어치가 얼마까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나온 게 거의 2조 원이에요. 1.9조 원 이 시가총액까지 갈 것이다.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까지 될 거다라는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시총 4조 원 넘어섰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사실 1.9조 원, 2조 가까이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늘
오늘장에서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몇몇 종목들은 근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흐름 보여졌거든요. 과연 잘 가고 있는 로봇주 그 안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을 추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주라주라 종목주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참 내 맘 같지가 않죠. 오늘 양지수 모두 내내 좀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수익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 모셔봤거든요.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오늘 시장 이번 주 첫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양지수보다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되면서 지난 미국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폭을 보여줬음에도 다소 좀 아쉬운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도 로봇주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사실상 크게 변동폭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올랐더라도 마지막에는 흐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는데, 대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시장 자체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 중에 꼭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나올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들 제가 오늘 빠짐없이 다 공개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정말 매수 사인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장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전문가님이 왜 자랑을 안 하세요? 오늘 장에서만 6개의 종목을 익절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진짜 저는 이 시장에 하루 종일 네, 너무 바쁘셨다면서요. 네, 아침부터 장 마감 지금 시간에서까지 지금 네. 수익이 인증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아가방 네. 컴퍼니 말하시는 거죠? 네,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 시간에 상한가까지 가가지고 네. 지금 방 안에서 오늘 계속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 자랑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대신해서 자랑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우리 오늘 시장만 보더라면 로봇주만 잘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가 없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소외되기 마련인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저렇게나 수익을 잘 내십니다. 로봇주만 잘 가는 시장 속에서 로봇 관련주 RS 오토메이션으로 47% 수익 내셨고요. 로봇스타로 12%, SBB테크로도 12%, 유일로보틱스로도 9.8%나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익절하느라 너무 바빠갖고 몇몇 개의 종목들을 안 주신 것도 많아요. 이 SY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는데 이 종목으로도 수익을 내시고, 또 아가방 컴퍼니라고 이 저출산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도 지금 오늘도 수익을 내시고 계십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이스트소프트 등등 오늘 장에서만 익절한 종목이 무려 6개나 된다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사실 매일매일 한번 수익 랠리 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5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분 안에 오셔야지만 오늘 장에서도 또 주시는 좋은 종목 선물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빠르게 함께 하셔서 오늘 장에 또 들고 오신 종목 선물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제가 서두를 길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네. 장에서만 사실 6개 종목을 익절하느라 너무 바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랑은 자랑이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이제 종목을 달라라는 입장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만의 인사치레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짱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하루에만 종목 익절 6개나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한 이 빠르게 익절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선물 들고 오셨나요? 제 종목은 항상 빠르게 움직일 것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건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방송 시간 짧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오셔야지만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거든요.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좋은 종목 선물도 여러분들 모두 다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그러면 오늘자 마감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지러웠어요, 장이. 맞습니다. 내내 아주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장이 저는 마지막쯤에 알았어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수익 내느라 알았는데 바빴기 때문에 네, 아침부터 지금 장 마감 때까지 계속 수익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약한 줄 몰랐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알아봐야겠죠. 네. 자, 오늘 로봇주와 제약주 강세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되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양시장 모두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반등이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 날 국내 증시에서 막판에 어느 정도 들어올리는 흐름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하락폭을 만들어냈던 증시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부분에도 좀 아쉽게 이 미국 증시의 이 반등은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였지만 수급세에 밀리면서 그리고 특정 업종에 대한 수급이 쏠리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연준위원회 추가 인상보다 유지 발언 소식이 사실 좀 증시의 반등을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안도감이 좀 형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에서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될 수가 있었고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거래대금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크게 매도세가 크지도 않았고 매수세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보합 구간에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던 부분이네요. 최근 하락하던 애플도 상승한 점이 탄력적인 반등을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지수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상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나왔을 때 이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중요한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보이려는 와중에 최근에서야 다시 한번 이 지표들과 그리고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흐름들이 사실상 다시 상승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지 구간이 받쳐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들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조금 더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이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지수에도 영향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는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 등락의 지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동성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특히나 오늘 로봇주들과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지수 자체도 그렇게 나쁜 줄은 몰랐다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아시다시피 최근에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로봇주들과 AI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계속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도 저희 방 안에서는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상 저희 방 안에서는 로봇주를 집중 공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봇주들로만 하더라도 오늘 관련주들 공략에서만 20% 가까이 수익이 났었고 지금까지의 로봇주들의 수익률 합산으로만 따지더라도 100%에서 200% 가까운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시장이 그렇게 나쁜 줄을 몰랐다. 왜? 우리는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기대감이 동반되는 업종을 꾸준하게 공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다만 일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전지가 매물이 좀 어느 정도 출회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대형주들 최근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의 우려감이 좀 나오는 것들이 이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미국 CPI와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 결과를 좀 보기 전까지 시장에서는 지금 크게 변동성을 만들어내지도 않을 뿐더러 아직까지는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나서는 쉽게 거래대금이나 수급 측면이 크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올 예정인데 그게 이번 주 중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처럼 특정 업종들만 하루에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한 업종 그리고 웬만한 큰 테마들은 크게 전부 다 올라가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올라갈 업종을 캐치를 하지 못한다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개의 업종, 두 개의 테마를 갖고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뒤에 갈 주라주라 종목주라 히든 종목까지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떤 업종이 어떻게 움직일지에는 그 업종들에게 좀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남은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오늘 종목들 꼭 받아 가셔야겠죠.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양지수 모두 좀 내내 장중에 보합권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특징 섹터를 살펴보자면 로봇주들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로봇주가 없으면 참 소외당하기 마련인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로봇주가 없으면 수익 나기 어려웠던 장세였습니다. 최근 장세 흐름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미리미리 로봇주들 선취매를 해두셨거든요.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일단 로봇주랑 로봇주들은 뭐 다 공략하신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도 그렇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다 로봇주이죠. 오늘도 독점이 거의 특징 업종이 계속해서 그 종목만 올라갔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로봇주 아주 잘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말 바쁘게 수익 내기 바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이런 어려운 장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보고 싶다. 수익 내는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특징 섹터에 따라서 종목 선물까지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면서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한번 자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시장은 로봇 아니면 AI 그 테마 두 개 빼고는 사실상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특성을 조금 일찍 파악을 했고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는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게 바로 로봇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봇주로는 아까도 뭐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수익을 챙긴 게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먼저 챙겨왔는데 이 RS 오토메이션은 사실상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시기가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줄 테마로 그리고 그 안에서도 확실하게 움직여줄 종목으로 RS 오토메이션을 선정을 했었어요. 자,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도 그렇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고 그리고 바닥 구간도 확실하게 잡혀가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선취매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봇모션 제어나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타이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군들에 대해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라고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국내 유일하다는 것은 국내 안에서도 점유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독과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도 충분히 크게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들어가느냐? 이 종목, 이 RS 오토메이션의 첫 번째 매수는요. 7월 21일 날 진입을 했었습니다. 매수가 13,450원에 저희가 선취매를 좀 접근을 했었는데 저희가 접근했던 당시에는 이때였어요.
이때 당시에 첫 번째로 접근을 했었고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부터도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장이 그렇게 막 좋지 못했고 어느 정도 안정화를 하기 위한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해하실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드렸고 이 종목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걸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했던 19,900원까지 수익을 또 챙겨왔습니다. 대략 우리가 진입했던 13,450원대부터 저희가 매도한 19,800원까지 수익률이 무려 48%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에 로보테마가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면서 이번에 공략했던 대장주로는 RS 오토메이션을 첫 번째로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이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볼 건데, 자,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로봇주들 굉장히 핫했죠.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가지고 나왔던 테마 자체가 로봇 테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로봇 테마를 설명을 드리면서 로봇 테마 지금부터 가도 충분히 공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월요일 시점부터 오늘까지 공략한 로봇주들만 하더라도 5종목이 넘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셨더라면 지금의 시장에서 소외받는 일은 없었겠죠. 자, 로보스타는 언제 공략했는지 볼까요? 8월 14일 날 공략했습니다. 매수가 34,000원.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드렸고, 자, 이때 당시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첫 번째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나왔던 이 시점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고요. 진입하자마자 그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얼마까지 공략이 들어갔을까요? 4만 원 넘게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에게 진입 이후부터 13%에 대한 수익을 또 챙겨준 종목이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선정했던 이유가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부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된 다관절 로봇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은 충분히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상승에서도 이 종목이 빠질 수 없이 같이 수혜받으면서 올라갔죠. 자, 지금 우리가 두 종목만 봤는데 몇 프로의 수익률일까요? 대략 61%에 대한 수익률이죠. 자,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러셀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러셀은 제가 이때 당시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 차트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고 매수 전략을 잘 잡아서 공략을 한다면 우리가 단기간에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당일날 들어가서 당일날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이 차트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을 잡아왔고 지지 구간이 탄탄하다는 것이 우리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노란톡방 안에서 텍스트를 제가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날짜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날 시초가에서 매수를 첫 번째로 전략을 잡아드렸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이때쯤 우리가 분할 매수로 한 번 더 진입을 해보자. 자, 다만 여기서 슈팅이 나왔을 경우에 그대로 진입한 부분만 익절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확하게 당일날 들어가서 당일 13%의 수익 챙겨드렸고요. 이 세 번째 종목까지 합산 수익률이 74%가 넘어갑니다. 네 번째 종목 볼까요? 네 번째 종목은 사실 가장 최근에 공략한 종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제가 드린 종목이거든요. 자, 정확하게 제가 이날 드렸습니다. 이 빨간색 양봉 조그맣게 있는 날 제가 금요일 날 마지막쯤 오후 3시에 종가 베팅으로 드렸던 겁니다. 정확하게 64,000원 매수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하지만 오늘 바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윗꼬리가 긴 이때까지 수익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당시에 몇 프로 수익일까요? 대략 13%에 대한 수익이죠. 자, 로봇주들은 지금 자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빠르게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은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것까지 합하더라도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9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고 우리가 크게 수익을 챙긴 종목 중 하나인데 이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 이틀 만에 수익을 챙겨온 종목이에요. 이 종목의 수익률은 무려 진입 이후부터 이틀 동안에 25%에 대한 수익을 챙겨온 종목인데 사실 지금 이거 말고도 이 종목은 어찌됐든 이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여기서 로봇에 대한 이슈를 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올라간 기업이기도 해요. 이거 말고도 지금 UL 로보틱스나 USP 시스템즈나 지금 총 2개의 종목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정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 2개의 종목까지 합산한다면 지금 수익률이 100%가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자율주행 테마로서 에이테크 솔루션을 같이 공략을 했던 것도 한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역시나 러셀이라는 종목을 드렸을 때 제가 같이 전략을 잡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이 종목은 사실상 라이더 부품이나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것이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확하게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 제가 이 종목을 체크를 했었고요. 장대 양봉이 나온 날 시초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날 시초가로 제가 매수 전략을 잡아드렸고 이날 상승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분할 익절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슈팅까지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지금 합산 수익률이 지금 얼마나 될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사실상 지금 정확하게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캐치를 하지 못한다면 지금 수익 내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만 보셨다시피 로봇주나 AI 관련주를 포트에다 담아두지 않았다면 나만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었을 겁니다. 자,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제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고 시황적인 부분도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앞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날에도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랑이 너무 많아요. 일단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참 이 로봇 없으면 소외되기 마련인 시장 속에서 로봇 관련주로만 지금 이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로만 이 로봇 관련주로 100%가 넘습니다. 수익률이.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포착을 못한다면 사실 최근 시장에서 소외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어떤 종목에 수급이랑 이슈가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서 좋은 종목 선물까지 들고 오면서 수익까지 보답해 주시는 전문가님인데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5분 안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오늘 또 들고 오신 선물 못 받으시거든요. 지금 빠르게 함께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선물 보따리도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래서 바로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슈는요. 우크라 재건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부터 이슈가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 재건에 대해서 오늘 큰 움직임은 보여주진 않았지만 웬만한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동반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거든요. 사실 지난주에도 월요일장에 이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방한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잘 움직였는데 맞아요. 근데 좀 또 뜨뜻미지근했다가 또 이슈가 있으니까 움직여요. 사실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부분이 이 기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테마 자체는 단번에 크게 움직여주기란 사실상 지금까지의 시간이 대략 1년 정도 걸렸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웬만한 업종의 종목들이 다 같이 이미 선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후발주들만 전부 움직여줄 뿐이지 사실상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은 지금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선별적으로 이 안에서 종목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부터 사실 뭐 로봇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 또 잡으면 뭐 합니까? 아래에 있는 종목 안전하게 손치면서 공략을 해야겠죠. 자, 저희가 갖고 온 이번 첫 번째 테마 우크라 재건 어떤 이슈가 주말 동안 있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언제일까요? 인도 뉴델리 바라트 여기에 대체적으로 G20 회의가 주말 동안 개최가 되었는데 이 정상회의에서 하나의 미래라는 세션에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지원을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도 3억 달러 지원 예정인데요. 이 3억 달러가 하나 기준으로 얼마냐? 대략 4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상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말 그대로 하나의 국가가 재건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뚝딱뚝딱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기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노동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료의 지속성 자체는 굉장히 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2025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더 지원할 것이라고 해요. 지금 2024년도에 3억 달러지만 이게 무려 7배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기준으로 얼마예요? 대략 2조 8천억이 되겠죠. 그렇다면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뭘 하겠어요. 그만큼 거기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같은 것도 충분히 기업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또 선별을 해봐야 될 게 분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오늘 특징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이 HD 현대라는 종목을 볼 거예요. 자, 이 HD 현대. 이 대체적으로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첫 번째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대략 거의 다 건설기계 관련주였죠.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현대 HD 현대 정기선 회장이 네. 사우디의 그 국부 펀드와 만났다, 뭐 얘기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이 종목을 지금 더 봐도 될까요?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오늘 윗꼬리가 길게 나오기도 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틀 동안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하단 구간에서부터 과하게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래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는 지금 사실상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이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매물 차익 실현이 나올 구간이기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다려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다려야 될 것은 바닥을 다시 잡아주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조정 이후에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역시나 뭔 종목이에요? 건설기계 관련주입니다. 건설기계 관련주고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전기선 회장이 관련되어 있는 현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서 바로 접근하기에는 까다로운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윗꼬리가 나왔고 조정이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이기 때문이겠죠.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SY라는 종목을 볼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수익 리뷰로 좀 넣으려고 했는데 깨알 자랑하려고 들고 오신 네, 거죠? 깨알 자랑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SY라는 종목은 제가 아까 SBB테크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베팅 관점에서 제가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도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종가 베팅 관점으로 드렸는데 그 구간이 이때 당시 빨간색 양봉이 나왔을 때 종가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5,200원으로 제가 잡아드렸고요. 자,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양봉 끄트머리 부분에 우리가 진입을 했었겠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바로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그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SY에 대한 호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역시나 그 상한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하루 만에 15%에 대한 수익을 챙겨왔죠. 자, 과거 우크라이나의 컬러 강판 수출 이력이 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처럼 제가 아까도 HD 현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종목도 그때 당시처럼 올라갔었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뭘 기다렸어요? 조정을 기다렸죠. 조정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접근했던 시점은 확실하게 반등이 다시 나와줄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또 수익을 챙겨올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종목 SY를 공략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딱 보더라도 오늘 위아래 꼬리 길게 달린 그것도 파란색 장대 연봉이 나온 종목 공략하시고 싶으신가요? 공략했다가 아니죠. 손실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캔들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후발주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어떤 종목인지는 비밀이지만 재료 정도는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자면 기계산업 부품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전에도 HD 현대에서 보셨다시피 대체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구조들에 대한 수혜는 건설 기계들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바닥을 1차적으로 잡아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잡아냈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번에도 바닥을 한 번 더 짚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뭐가 나왔어요? 윗꼬리가 나왔죠. 자, 사실 그럼 이번에도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접근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 윗꼬리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동반되었기 때문에 뭘 의미한다? 그 전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지금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시면서요. 자, 이 종목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어찌됐든 내려와서 마감은 했지만 사실 여기서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눌림목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재차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당시에 수급 상황이나 재료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바로 상승이 나오겠죠. 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올 때까지 전략을 잘 잡아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어찌됐든 분할 매수라고만 한다면 나눠만 사면 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서 사야 될지는 제가 여기서 공개해드리지 못합니다. 잘못 자, 분할 매수했다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매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면 뭐가 될지 아시나요? 큰일 나죠.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에 노려야 되겠죠. 자, 그러한 분할 매수 타점까지 제가 어디서 공략을 해드려요? 저랑 함께 하시는 곳에서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늦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다음에 저랑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전문가님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이슈가 붙으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자 전문가님께서 SY라는 종목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종목 오늘 또 익절했습니다. 10% 넘는 수익 들고 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SY 잡을 거 아니잖아요. SY 말고 나머지 종목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저희 지금 방송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15분 안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종목 선물,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다음 이슈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자, 제가 오늘 다음 준비한 이슈는요. 로봇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왔어요. 또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로봇으로 거의 후드려 팬다라는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로봇 관련주를 너무 공략을 많이 하셨는데 네. 또 공략할 게 있을까요? 사실 로봇 테마는 하반기 내내 좋을 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나 삼성전자에서 발표했던 그런 정책적인 이런 이슈적인 부분이나 그렇게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올 만한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았거나 음봉을 만들면서 내려왔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다시 잡기 좋을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오늘 수가 떨어진 게 있어요.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아무렇게나 잡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대주주 왜? 되죠 또. 네,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난감해지실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은 대체 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머지 않았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두산 로보틱스의 IPO 기대감에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그리고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됐죠.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거치면서 9월 21일까지 이 일반 투자자의 대상 공모 청약까지 거친 이후부터 다음 달 중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몸집도 굉장히 크게 상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 5.4%라고 해요. 그건 어느 정도냐? 약 4위 수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적인 부분과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지겠죠. 자, 해당 분야 1위인 메타는 이건 지금 다른 이슈인데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가 하반기 내내 로봇에 대한 수급은 충분히 좋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특징 볼게요. 사실 두산이라는 종목을 제가 굉장히 며칠 전부터 꾸준하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아무래도 덩치가 덩치인지라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무섭게 올라갔어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줄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한번 상승을 해줄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한 25%대까지 상승폭이 나오게 되면서 이 종목도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단기간으로 9만 원대부터 시작돼서 15만 원까지 대략 50%가 넘는 상승을 지금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중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종목도 충분히 어느 정도 눌림목을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올라가지도 않고 뭘 했어요. 충분히
지지 구간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바로 올라가진 않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이라는 종목 충분히 두산 로보틱스의 기대감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상장하면 이게 재료 소멸 때문에 우리가 상장 전까지 좀 일정 매매 측면으로 두산 같은 경우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수혜가 지금 두산에게 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무조건 다 한 번에 올라가는 일도 없고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것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뭐냐? 이 종목의 눌림목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눌림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분할 매수로 선취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림목을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랑 함께 하고 계셔야 제가 타점이 왔을 때 바로 잡아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방송에 가지고 나오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이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SP 시스템즈를 볼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뼈를 몇 번이나 발라먹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발굴을 해내셨죠. 네, 이때 당시에 상한가 1차적으로 공략해서 상한가를 체크를 해서 수익도 냈었고요. 눌림목 이후에 재차 공략을 해서 이때 당시에 수익도 한 번 더 챙겨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부터 뭘 했어요? 이때 당시에 한 번 더 잡아서 이때 당시에 상승까지 한번 수익을 냈었고요. 자, 그 뒤에 눌림목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때 당시에도 한번 또 수익을 챙겨온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종목을 한 4번 정도를 수익을 챙긴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은 이때 당시에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오늘. 그렇죠. 사실 이때 당시에 공략을 했을 때 이 모습을 이때 당시에 나올 줄 알고 예상을 진입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런 강세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봤던 종목은 이런 강세를 충분히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 구간도 잘 만들어 왔고 오늘 또 고점도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종목이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어찌됐든 두 종목 다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공략할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지금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종목은 이 종목인데 종목명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때요? 올라가지 않았죠. 근데 제가 오늘도 음봉 마감한 거 아닌가요? 음봉 마감을 했지만 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차트적인 부분도 차트적인 부분이지만 재료적인 부분을 하나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속기 전문 업체예요. 감속기 전문 업체인데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도 역시나 감속기 부분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만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 상한가에 도전한 이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눌림목,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끼가 있기 때문에요. 자, 앞서서 봤던 우리가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에 대한 후발주나 오늘 강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눌림목이 나올지 바로 상승이 가능할지는 이 시장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로봇주들 우리가 함께 공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노란톡방에서 6종목이나 익절한 이유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혼자만 시장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테마, 로봇 테마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로봇주 오늘도 일제히 좀 수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두산, 잘 갔던 종목을 현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나, 지금 자리에 먹을 종목이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동안 좀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 못한 이 후발주를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들고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재료 측면에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감속기 전문 업체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로 최근에 수익률이 100% 넘게 로봇 관련 주로만 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주 금요일자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늘 또 단 하루 만에 12%나 수익을 내셨습니다. 오늘 주신 후발주로도 나도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7분 정도 남았거든요. 빠르게 함께 하셔서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주라주라 종목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율주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 자율주행.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로봇이랑 AI랑 다 연관된 것 같아요. 지금 자율주행 사실 최근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또 뜨기 시작했죠. 맞아요. 근데 왜 뜨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로봇 움직이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그만큼 개발이 돼야 자율주행 이 로봇들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완전 자율주행차를 또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이 개발되기를,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업적인 부분에서 UAM에 대한 기술도 꾸준하게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라는 테마는 앞으로도 꾸준히 좋을 그런 테마다. 그리고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만 보다 하더라도 이슈적인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삼성전기에서 테슬라로 추정되는 미국 자동차 업체와 수조 원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슈 속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두 번째로 최근에 현대차가 레벨 3에 대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이 잭슨 미팅 이후부터 첫 번째 기술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뭘 했냐? 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내년 5조 원에 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혀지게 되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로봇이나 UAM 그리고 스마트카 등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반돼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봇주가 막 올라간다고 해서 로봇주만 잡을 게 아니라 로봇이 상승하게 되고 로봇 시장이 성장하게 됐을 때 뒤따라올 테마, 그거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근한다 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업종이겠죠.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기업적인 분석만 보자면 각 광학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 제품으로 모바일 카메라 렌즈나 차량용 카메라 렌즈의 모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스마트카에 대한 재료로서는 차선 인식, 차선 유지 지원, 그리고 전방 추돌 경고 등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스마트카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만 보다 하더라도 필수적인 기술들이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이 종목을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보고 있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글래스에 적용되는 제품을 개발하여 신규 고객사에 납품을 시작을 했다라고 재료를 갖고 있어요. 최근에 또 LG랑 이 메타에서 또 합작품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또 일제히 어느 정도 흐름새도 만들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이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와 그리고 로봇이 움직였을 때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율주행에 대한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보자면, 자, 차트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무서운데요, 전문가님? 네, 윗꼬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서 접근하시기엔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 건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동반되는 거래량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 전에 대한 차트들을 좀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 주가 차트는 뭘 하고 있다? 전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고 그리고 고점에 대한 상승 욕구가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지 구간에 대해서 더 떨어지지도 않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지 구간까지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응만 한다면 이런 대장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기술주들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기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는 사실상 굉장히 힘드시죠. 제가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알차게 또 준비해 왔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저와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종목으로 이번 주 안에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 자율주행 테마에서 딱 한 종목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도 있지만 메타버스와도 엮일 수 있어요. 최근에 뭐 메타와 뭐 기업이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일지인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윗꼬리가 3번 나왔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쉽게 들어가기 어려울 종목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 더 까다로우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종목명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빠르게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3가지의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인사 빠르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뭐 상승하나 하락하나 결국엔 저랑 같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노란톡방을 꼭 함께하셔서 여러분들 남은 이번 주 시장은 수익을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드리려고 우리에게 노력하는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함께하셔서 3가지의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